중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또 늘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자가 다녀간 법원과 도교육청 일부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상담도 불과 반년 만에 무려 10,000건이 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비탈길에서 운전자도 없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소방 구조버스를 시민들이 멈춰 세웠습니다. 순식간에 버스에 올라타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청주의 한 법률사무소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법원 건물 일부가 폐쇄되는 등 법조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도권발 감염도 잇따르고 있는데 확진자의 접촉자가 이번에는 도교육청을 다녀가 확산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 민원동 2층에 있는 기록 열람복사실이 폐쇄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충북지방변호사의 사무실도 문을 닫았습니다. 청주의 한 법률사무소 직원 A씨가 오늘 아침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A씨의 밀접 접촉자들이 다녀간 장소들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같은 사무소 변호사가 최근 법원 재판에 참석해 일부 재판부 판사와 직원들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회는 당분간 경유 징표 구입 등 주요 업무를 비대면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A씨의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확진자는 교인이 아니고 8.15 집회 참석자도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에 대해서는 오늘 검사를 실시한 예정입니다. 수도권발 감염도 잇따랐습니다. 청주에 사는 40대 여성은 경기 안산시 8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체 검사를 했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의 지인인 접촉자가 지난 26일 충청북도 교육청 내부 시설을 이용해 시설을 폐쇄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진천에 사는 40대 여성도 최근 경기 군포시에서 열린 가족 행사에 참석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지난 주말 서울 강서구 확진자가 중부 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 등에 다녀가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갑자기 3명이 발생하게 된 것 또한 경기도 안산과 군포 확진자와 지금 연관이 많습니다.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동선 조사를 하고 보다 못한 충청북도는 당분간 수도권 등 타시도뿐 아니라 도내에서도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는 등 어려운 시기로서 그 무엇보다도 철저한 방역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까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13명으로 늘었고 280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며 1,200여 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심리 상담도 10,000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끝이 안 보인다는 절망적 호소에 마음의 병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우울증을 비롯해 각종 심리 상담을 전담하는 청주의 한 정신건강복지센터. 10명의 상담사를 찾는 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화를 내거나 그냥 우는 사람들까지 하루 35건 정도의 하소연들이 꾸준히 밀려듭니다. 약도 잘 드시고 계시죠? 잘 지내고 계시다고 해서 다음에 또 연락 주시겠어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여기서 처리한 코로나19 관련 상담은 2,500건. 질병 자체에 대한 불안은 물론 자가격리와 외출 자제로 인한 고립감과 우울감, 나아가 실직,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양육과 가사 분담 등 가족 간 갈등까지 생각지 못했던 영역으로 점점 뻗어나갑니다. 안 좋은 소리나 이런 거를 좀 들을 때도 많고 부상자들이 뭐 증상이 빨리 좋아지지 않고 그러면 저희도 심리적으로 지치거나. 지난 1월 말부터 이렇게 코로나19 심리상담 지원을 위탁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충북에만 모두 15곳. 반년 남짓 만에 코로나 관련 상담만 무려 10,000건이 넘습니다. 사태 초기엔 조금만 버텨보자며 참아왔는데 점점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절망적인 말이 늘어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 이상 이제 해결될 수 없나라는 절망감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들, 그걸로 인해서 자살 사고라든지 우울, 불안의 정신건강 문제까지. 충북에선 확진자는 물론 접촉자와 의심 환자까지
모두 16,000여 명이 격리나 감시 등의 직접적인 제재를 경험했고 이 가운데 약 3,000명은 지금도 격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전통시장 5일장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풍물 5일장을 예정했던 충주 자유시장은 다수가 방문하는 5일장의 특성을 감안해 당분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괴산에서도 괴산시장과 청천시장 등 4개 전통시장이 5일장과 토요시장을 모두 열지 않고 외지 노점상 유입도 막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장들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재개장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청주 지역 인솔자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인솔자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세버스를 이용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청주시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감염병 관련 사항은 방역당국과 공유 및 협조하고 방역 방해 행위는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태풍 바비가 다행히 충북은 비켜가면서 다른 지역만큼의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핥히고 간 흔적들이 남았습니다. 추석 대목과 수확기를 앞두고 벼가 쓰러지고 낙과 피해를 당한 농가의 상심이 무척 큽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보은군 산해면의 한 과수농가. 태풍 예보에 서둘러 지지대까지 새로 세웠지만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진 사과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반나절 동안 떨어진 사과들만 200kg가 넘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수요가 높은 홍로 품종인데 수확량은 예년의 절반에도 못 미칠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이은 피해는 처음이에요. 폭우가 계속 돼가지고 또 병충해가 심했고 또 이렇게 태풍까지 오니까 뭐 현찮은 건 다 달려있을 수가 없이 다 떨어져요. 한 차례 긴 장마에 제대로 크지 못한 벼들도 강풍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쓰러짐에 약한 벼 품종의 경우 수확기를 한 달여 앞두고 한창 알곡이 여물어가는 시기에 모조리 누워버렸습니다. 그대로 두면 쓰러진 벼들이 물에 닿아 이삭에서 싹이 피는 수발화 현상까지 우려되지만 1000평이 넘는 농지에 일손이 부족해 당장 세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4개씩 묶어 세워놓으면 좀 그나마 괜찮은데 이 시골에 너무나 일손이 부족하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혼자 해서 능률도 나지도 않고. 이번 태풍으로 충북에서는 4개 지역 3헥타르에서 낙과 피해와 벼 쓰러짐이 발생했습니다. 시군 재난지원금마저 지급되지 않으면 자체 복구해야 해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인 상황. 올봄 냉해에 이어 긴 장마의 태풍까지 명절과 추수를 코앞에 둔 삼중고 피해에 농민들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소방서에서 쓰는 구조용 버스가 비탈길에서 운전자 없이 왕복 6차로를 가로질러 뒤로 미끄러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지켜보던 시민이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타 가까스로 버스를 세웠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충북 제천의 한 교차로. 붉은색 버스 한 대가 나타나더니 그대로 SUV를 들이받습니다. 충격에도 멈추지 않은 버스는 SUV를 지나 뒤로 더 미끄러집니다. 소방서에서 쓰는 119 구조용 버스인데 비탈진 왕복 6차로를 가로질러 무려 80m가량을 뒤로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차가 내려오길래 처음에 후진해서 어디 가는지 알았어요. 후진해서 내려온 줄 알았는데 일단 차를 먼저 추돌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가 안 서길래 가까스로 버스를 멈춘 건 지켜보던 2명의 시민이었습니다. 추돌 사고가 나자 버스에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차리고 순식간에 달려갔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곧바로 브레이크를 잡고 뒤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안전조치까지 했습니다. 구조버스가 미끄러져 내려오던 사거리 맞은편에는 인도화 식당이 있어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올라타면서도 이제 차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좀 그 순간 잘 기억은 나질 않는데
저도 모르게 튀어나간 것 같아요. 해당 소방서는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원이 기어를 중립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채 내렸는데 장치가 풀린 것 같다며 조사 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가 조금 느슨하게 당겨지는 바람에 버스가 혼자 움직여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가 충격한 SUV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주경찰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충주경찰서 직장협의회는 개정 법안은 안전사고와 복지, 경비 등 소방당국과 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영역을 자치경찰의 업무로 포함시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의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도 112 신고의 40%가량이 생활 민원으로 개정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 업무가 민원 해결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방송도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광고 대행을 독점하고 있는 언론재단이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어 정부 광고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음식 문화를 알리는 지역 방송 캠페인. 개인 접시 사용과 음식 덜어 먹기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민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이게끔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멈추시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찌개에 숟가락을 한꺼번에 담는단 말이요. 지역 방송사가 기획과 제작을 맡고 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완성한 캠페인인데 정작 예산이 방송사에 지급되는 과정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수료 10%를 떼갑니다. 이렇다 할 주요 역할도 하지 않고 수수료만 꼬박꼬박 챙겨가는 겁니다.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된 약칭 정부 광고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재단은 이를 근거로 정부 기관과 공공법인의 광고 업무를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재단이 한 해 받아가는 수수료만 700억 원대.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울산 국회의원은 방송 캠페인 같은 협찬까지 정부 광고에 포함시켜 수수료를 떼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행사로서 역할이 전무한 기관이 일괄 대행하며 일종의 통행세 개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재단은 이렇게 매년 수백억 원의 수수료를 챙기지만 방송사에 지원하는 언론진흥기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지역 방송에게 정부 및 공공기관의 협찬은 지역 특색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제작 재원인데요. 아무 역할이 없는 언론진흥재단이 10% 수수료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지역 언론사들 역시 코로나19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수수료 폐지 또는 과감한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송영진 충주의료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임기가 1년 6개월가량 남은 송영진 충주의료원장은 최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그만두겠다는 뜻을 충청북도에 전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송 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여 다음 달 1일까지 후임 원장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주의료원은 이달 초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전까지 1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치료를 담당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